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러 각도에서 나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발할 수 있고, 또 중국과 북한 간의 엇박자도 도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은 국제 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 기술적 필요성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가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군사적 옵션 활동 자체를 사실 강화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북한이 여러 가지 군사 도발을 직접적으로 감행을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충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북한의 기술적 필요성과 김정은의 지시를 무조건 이행해야만 하는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불시에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늘 이야기한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것을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려는 그런 의사를 여러 경로로 이렇게 표현해 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김정은이 중국 특사를 면담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방북했을 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김정은과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째서 시진핑 특사를 만나주지 않았던 것일까?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시진핑의 친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김정은으로서는 차라리 특사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동해 쪽으로 발사했던 과거의 패턴과는 달리 북한 동쪽 내륙에서 서쪽 방면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주한입니다.